올해 TQQQ 매수 내역입니다. 69.9달러에 400만원어치, 58.7달러에 500만원어치, 45.8달러에 600만원어치 매수했어요. 현재 TQQQ가 69.36달러니까 제일 먼저 산 것은 지금과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매수한 물량은 51%나 올랐죠. 시황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막은 결과죠. 다음은 속슬. 20달러에 200만원, 15.4달러에 250만원, 11.5달러에 250만원, 7.8달러에 300만원 샀습니다. 현재 속슬이 18.85달러니까 이번에도 첫 매수는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큰 손해는 아니고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매수를 보면 142%나 올랐죠. 이게 바로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한 결과입니다. 시황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죠. 결과적으로 보면 TQQQ는 코로나 위기 때부터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평단이 조금 낮습니다. 덕분에 현재 99.3%, 거의 100% 수익 중이죠. 속술은 작년부터 매수를 해서 평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수익률은 3.6%밖에 되지 않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매수 영상을 올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던 댓글입니다. 네, 맞아요. 행운이죠. 4년 전 코로나 때도 운이 좋았고요. 이번 관세 전쟁 때도 역시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운이야말로 진짜 실력 아닌가요? 그럼 운이 뭐고 실력은 또 뭐냐? 댓글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운과 실력에 대한 개념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댓글입니다. 물렸는데 무슨 분할 매수냐? 더 물리고 싶냐? 이번 조정장은 리먼 이상이다. 아직 살 때 아니다.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지금 나스닥 보면 아직도 빠질 자리 8% 남았다. 금리 인하 빨라야 5월 7일. 레버리지를 장기로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좀만 생각해도 손해인 게 너무 뻔하다. 테슬라는 원래 150, 200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다. 대선 재료로 500불까지 간 거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거다. 지금 150불 가도 이상한 게 아니다. 댓글들이 하나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주가의 오르고 내림을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설사 못 맞힌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힐 수 있는 게 혹은 그거를 맞히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개 개미가 시장 상황들을 보고 주가의 향방을 맞힐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한두 번은 맞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맞힐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과 실력은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애초에 시장을 맞힐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쌀 때 사는 거죠. 오직 이것만이 가장 확실한 내 의지고 가장 확실한 내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 쌀까? 시장 상황이 최악일 때, 시장 전망이 최악일 때 주가가 가장 저렴할 겁니다. 시장 상황이 최악일 때, 다시 말해 전망이 최악일 때, 그렇게 시장에 놔도는 최악의 전망이 마치 내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통찰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냥 대중의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을 사모으는 사람들을 비웃겠죠. 저 무식한 놈들,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놈들, 관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 그런데 그 무식한 놈들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반면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날 때까지 혹은 4분의 1 혹은 10분의 1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기다리기만 하겠죠. 댓글입니다. 테슬라는 180 찍을 때 사야 함. 130 정도가 딱이죠. 90은 깨져야 매수 타이밍이라 봄. 50은 돼야 살만하죠. 야, 50은 너무했다. 130 정도가 딱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주가를 맞힐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행운에 속지 마라. 그건 너 실력이 아니고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너 더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냐? 이 정도 하락에서 마무리됐으니까 결국 돈 번 거 아니냐? 조금만 더 떨어졌어도 넌 끝장났다. 그들은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왜냐? 공포에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공포에 매수한 주식이 얼마나 큰 수익을 안겨주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댓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쩜 세상에 2022년 10월 그 가격이 다시 기적처럼 돌아왔어요. 솔직히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너무 설렙니다. 진짜 이건 돈 벌어본 사람만 아는 짜릿한 설렘이죠. 2022년 6달러까지 갔던 속술이 이후 1년 반 동안 1070%가 상승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돈 복사로 어질어질했습니다. 자, 이제 하락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일주일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그 시기를 모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회복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느낌이죠. 여전히 다시 찾아올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조롱을 받으면서 매수를 할 겁니다. 우리는 느낌 아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간 매수를 했던 거죠. 시황이 최악일 때, 전망이 최악일 때.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락장에서 매수한 주식이 상승장에 오고 크게 오르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자산을 늘려갔던 사람은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장이 비관적일 때 주식을 매수했고 장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폭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로, 그리고 행동의 차이로 결국은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이어가는 습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 한 번만 견디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하죠.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